자, 오늘 할 부분은 전하와 전기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도 물리원하고 내용이 또 마찬가지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장은 뭐 똑같이 다루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강화돼서 설명되는 부분이 전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위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보존력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축전기 물리원에도 나오는데 좀 축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축전기의 연결, 직렬 연결, 병렬 연결까지 좀 다루는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요 쿨롱 법칙하고 전기장은 물리원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쿨롱 법칙 다 배웠던 내용이죠. 전하를 가진 입자들끼리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점전하입니다. 점전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전하량이 Q1, Q2인 네, 무시무시합니까? Q1, Q2인 녀석이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K의 R 제곱분의 Q1, Q2 해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붙는 K가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 크기가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래서 이 쿨롱이라는 단위 자체가 되게 큰 단위입니다. 이때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을 쓰는데 1쿨롱의 입자 두 개가 1m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이 항공모함 몇 대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위가 되게 크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만류인력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그 만류인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게 인력을 뜻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구좌표계를 사용하면은 구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중력은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쿨롱임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Q1, Q2의 부호가 반대면 마이너스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청력을 뜻하고 부호가 다르면 인력을 뜻합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장은요. 이 전기장이라는 개념하고 자기장이라는 개념은 전자기하학에 있어서 잘 표현되어지는 값들인데 정의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고요. 요 세기는 전하량분의 전기력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니까 좀 더 다시 엄밀히 얘기하면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것은 항상 1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의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전기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 2니까 여기 벡터로 표시합시다. 이렇게. 까리하게. 그래서 Q가 플러스여야지 전기장하고 전기력의 방향이 같겠지. Q가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 방향이 됩니다. 단위는 따로 없습니다. 전기장의 단위가 그냥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쿨롱이 되겠고요. 요거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 그럼 이 플러스 전하가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플러스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이 퍼져 나오거든요. 그럼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이제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인데요. 이 색깔을 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왠지 거꾸로 칠한 것 같은데.
우리 약간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 플러스는 빨간색이고 마이너스는 아이가? 네. 이 고정관념을 깨자는 의미에서 거꾸로 한번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이게 음전화 쪽으로는 전기력선이 들어가니까 음전화가 저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 왼쪽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양전화를 놓으면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맞죠? 이 둘 사이는 원래 청력이고 이 둘 사이는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으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제를 얘기하면 보통 요 예를 많이 듭니다.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인데요. 이 전하량의 크기가 Q이고 플러스인 전하 주위의 전기력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퍼져나가는, 실제로는 3차원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점 찍은 부분에 이 전기장의 크기가 K의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R은 이제 요 전하량이 Q인 점전화로부터 저 빨간색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점전화 전하량이 스몰 q인 점전화를 놓게 되면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요 식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두 식보다 저는 이 식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그래서 요 식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Q가 플러스, 즉 양전하이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고요. 부호가 같아지죠. Q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험을 해볼 수는 없고, 여기 지금 전기장의 방향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요 오른쪽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Q는 플러스 전하예요. 얘가 양전하를 놓았어요. 그러면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럼 맞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여기에 음전하를 놓아요. 그럼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그럼 왼쪽으로 힘을 받죠. 맞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 쿨롱 힘도 이 전기장 개념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얼버무린 부분은 전기장의 크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걸로 간략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신비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나중에 해보면 크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이야, 그죠? 가우스 법칙 되게 멋진 법칙이에요.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일반 물리 할 때. 그다음에 전기력선에 대해서 우리 또 다 배운 거지만 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특징, 물리원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죠. 교차하거나 갈라지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기는 전기력선의 밀도고요.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기력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양전하 주위에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전기력선이고요. 음전하 주위로는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양전하를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음전하를 놓으면 이쪽 방향 힘을 받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적인 양전하, 음전하 사이에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어질 거고요. 같은 전하는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전하. 플러스니까 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2에서는 이게 좀 나옵니다. 그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이게 결국에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전기장은요, 사실 요 끄트머리는 약간 이런 모양이어서 조금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역시 무시하고요. 요 가운데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만 놓고 보면 균일한 전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균일한 전기장. 요 균일한 전기장이 지표면 근처에 중력하고 비교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전하를 놓아도요. 이 똑같은 전하량을 가진 전하를 놓으면 똑같이 QE라는 힘을 받습니다. 마치 지표면 근처에 질량이 같은 물체를 어디다 놓아도 똑같이 mg라는 힘을 받듯이 여기에는 이제 높이하고 관계없이 위치하고 관계없이 아무 때나 놓아도 이제 똑같은 전기력을 받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가 되고 또 비스듬하게 던지면 포물선 운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력장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도체 주변에 점전하를 가까이 가져 놓으면 요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이 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의 전기력선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또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 2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전 물리 2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표면 근처의 중력만 다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체를 움직이는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도 계산하는데 지금 현 물리 2 교육 과정에서는 그 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경우에 이 보존력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게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까 해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아두면은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존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간단한 예 딱 두 개만 듣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장하고 아까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 이 두 가지에만 들 겁니다. 보존력은 일단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이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힘 중에 중력, 전기력, 탄성력 이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잠깐 복습해 보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고요. 그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안 배웠죠, 여러분?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QV인데요.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QED가 됩니다. QED. 여기에 잘 보면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mg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QE가 좀 전에 했죠. 네, 힘입니다. 결국에 힘 곱하기 거리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네, 에너지고. 요 두 개의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개를 나중에 비교해 볼 건데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힘이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분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적분은 거리에 따라서 힘이 다를 때 적분을 하는 건데 얘는 위치에 따라서 힘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적분을 할 필요가 없고 얘는 적분을 한 결과예요. 얘는 F 이퀄 마이너스 KX잖아요. 근데 대충 해봅시다.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력이요. 이런 겁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잠재 에너지입니다. 잠재 에너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수철의 경우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를 잡아당겨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수철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요. 보존력을 정의할 때는. 그래서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준 힘이 한 일만큼 잠재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러면 걔를 놓잖아요. 그러면 중력, 탄성력, 전기력 얘네들이 일을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결국에 요거는. 그래서 그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저장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용수철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잡아당겨가지고 저장. 중력도 이제 중력이 지표면 아래쪽, 연직 하방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직 상방으로 잡아서 H만큼 들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gH만큼 저장되는 겁니다. 전기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왼쪽이 지표면 근처에 중력장을 나타내는 거고요. 중력장은 중력 가속도가 중력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죠. 지표면 근처에서 근사를 한 겁니다. 지표면 근처는 그 높이가 지구 중심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나 지구 중심에서 어떤 높이까지의 거리나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에요.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판과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판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 즉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질량이 m이 물체를 놔두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인 녀석을 놓으면 아래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그럼 바닥에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바닥에 꼭 바닥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특정 위치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얘는요 지금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중력이 되겠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H만큼 들어 올립니다. H만큼. 그러면 그 힘이 한 일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mgH가 되죠. mgH가 되고 그거는 이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정의에 의해서 결국에 마이너스 보존력이 한 일은 그 두 지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U2,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U1이라 둘게요. 처음 포텐셜 에너지 U1, 나중 포텐셜 에너지 U2입니다. 그럼 여기서 U2 빼기 U1은 둘자 대문자로 씁시다. U2 빼기 U1은 포텐셜 에너지가 U1인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U2인 지점까지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에요. 마이너스 중력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고 이동 방향이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래서 mgH가 됩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 U2인 지점이 U1인 지점보다 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차이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차이 나느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가만히 놓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감소하죠. 그럼 그거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저장된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여기서요. 여기서 역시 여기서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U1, 여기서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U2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래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양전하는 아래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이제 D만큼 들어 올려요. D만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요 힘이 한 일이 되고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양의 일이죠.
그래서 QED가 됩니다. QED.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야지 요 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두 경우를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QED만큼 에너지가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전하를 놔버리잖아요. 그럼 인마가 이까지 내려오면 QED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용수철을 잡아당긴 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까 합니다. 이 전이라는 개념을 저도 이해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차례대로 뜯어볼게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이에요. 전이. 대략 느낌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앞전에 좀 설명했던 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위 양전하는 결국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가지는 전하입니다. 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서가 붙어요. 그냥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줄여서 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아니고 1쿨롱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전위입니다. 전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했으니까요. 자,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올리면 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mgH가 되죠. 예. 그다음에 이거랑 좀 비교를 할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했었죠. 좀 전에 했었는데 요 바닥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띤 금속판에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진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요 안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E입니다. E인데 그러면 그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D만큼 들어올리면 만약에 여기서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하면 위에서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QED가 되죠. 전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그럼 여기서 전위는 뭐냐면 요만큼을 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Q가 1일 때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럼 Q에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럼 그게 전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전이에요. 전. 이게 이제 뭐랑 비교되냐면 요 값이랑 비교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보면 1kg이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위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 높이가 같으면 전위가 같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으로 치면 높이가 같으면 중력 포텐셜 단위 질량당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요. 그 전위가 같다라는 것을 높이가 같다라는 걸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극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상상을. 그래서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경우 상상해 보면 마찰이 없으면 높이 같으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일 때 일이 따로 필요 없죠. 그냥 한 번 움직이면 쭉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위가 같은 지점에서 전하가 움직일 때는 뭔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에너지 손실 없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차이가 있어야지 물이 흐르듯이 전위 차이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혼동이 되는 게요. 우리가 그 건전지가요. 전지가 결국에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위 차이가 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V라고 나타내면 안 되고 델타 V라고 나타내요. 전압은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럼 얘가 델타 V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가 전위가 플러스면 여기는 전위가 0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뭐 하기 나름에 얘가 5V라, 여기 10V라고 합시다. 10V. 그럼 얘가
플러스 10이면 얘가 0이고요. 얘가 플러스 오면 얘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거는 높이를 재설정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높이를 꼭 바닥을 0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를 볼 때 제가 물리원에서 색깔을 칠하잖아요. 제가 색깔을 칠해서 막 이렇게 전위 차이를 설명하고 했잖아요. 직렬 병렬일 때. 근데 색깔을 칠하는 게 이걸 근거로 칠하는 겁니다. 같은 색깔은 전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도체잖아요. 저항이 없는 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도체에서 전하가 이동하는 데는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전위 차이가 V인 거죠. V. 여기랑 여기랑 전위차가 V면은 그리고 거리가 D면은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은 D분의 V가 됩니다. 그건 내가 좀 이따가 나중에 그 등고선 설명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 보충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전이라는 개념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거는 어쩌면 그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요거를 약간 애매해요. 이걸 약간 살짝 언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점전화주의의 전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K의 R분의 Q인데요. 왠지는 설명을 안 하죠. 왠지는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왜냐하면 사실 요 그림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양전화예요. 양전화 주위에 전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위를. 요게 이제 R분의 1 그래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전위가 같다라는 것은 역학적으로 아까 높이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전위가 높은 곳은 높이가 높은 곳, 전위가 낮은 곳은 높이가 낮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전위의 차이가 심할수록 경사가 급해지죠. 그럼 전기력을 세게 받습니다. 아까 그럼 대충 보면요. 아까 이거랑 지금 대치되는 건 아니지만 E 곱하기 D가 V였잖아요. 그러면 E는 D분의 V죠. D분의 V가 결국에 얘가 지금 D고 얘가 V에 대칭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충 기울기가 전기장이 됩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전기장이 크면 똑같은 전하량이면 전기력을 더 세게 받죠.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로요. 전위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전기력이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기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대략적인 느낌을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위를 높이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역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항상 보면 요 산 같은 걸로 이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중력장에서 어떤 물체가 받는 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힘을 세게 받고 기울기가 약하면 힘을 작게 받아요. 근데 음전하는요, 좀 이건 전기력은 종류가 두 개니까 그죠? 음전하는 거꾸로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좀 중력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개념인데 그런 차이는 조금 있어요. 얘가 음전하면요 마이너스 R분의 1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양전을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은 마치 그 중력을 휘어진 공간으로 표현했듯이 전기장을 이렇게 약간 휘어진 공간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한 쪽에 전기장이 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심한 쪽이 전기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공간이 많이 휘어진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수능 특강 책에는 요 그림만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그래프 자체가 R분의 1꼴의 그래프라는 거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라는 개념을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전압은 전위차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전하당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두 점전화 사이의 전위 차이가 이제 전압인데요. 예를 들면 그 플러스 전화 주위의 전위를 보면 가까울수록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위가 VA이고 여기서의 전위가 VB라고 합시다. VB라고 하면 요 전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 차이가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관례상 그냥 V라고 표기합니다. 전압을. 그래서 VA 빼기 VB,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뭐와 같냐면 아까 이게 포텐셜 에너지 차이의 정의였잖아요. 마이너스 전기력이 B에서 A로 가는 동안. 왜냐하면 플러스 전화를 이런 데 놓으면 전기력을 오른쪽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면 왼쪽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B에서 A로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학적으로 보면 높이가 낮은 곳에서 높이가 높은 곳으로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 이 W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얘는 거리에 따라서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잘게 쪼개서 곱한 다음에 더해야 돼요. 그게 적분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FDR로 해야 됩니다. 근데 F는 이제 마이너스 전기력을 넣어야 되고 거리는 이제 요게 R1이고 이게 R2면은 R1에서 R2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다행히 이번 물리투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결과만 이제 W라고 한다면 결국에 전위 차이는 1쿨롱당 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니까 Q분의 W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요 단위는 이제 볼트고요. 볼트인데 볼트가 이제 그 기초 단위로 치면 줄 퍼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줄 퍼 쿨롱이 되고 사실 이렇게는 안 외우고 저는 그냥 W는 QV 이렇게 외워요. 저는 왜 이렇게 외우냐면 W가 에너지잖아. 저는 차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볼트 그 전위가 전하당 에너지잖아요. 전하당 에너지에 전하를 곱하면 에너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W 이퀄 QV. 그래서 저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요걸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제가 그냥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거기는 특강에는 수능 특강에는 제목이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축전기 내부거든요.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이 계속 얘기가 나와요. 전위에 관해서는. 그러면 요 마이너스 전극 쪽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U1, 플러스 전극 쪽의 포텐셜 에너지를 U2라고 할게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력을 줘서 왜냐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양전하를 요까지 끌어올려요. D만큼. 그러면 우리가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 U2 빼기 U1은 QED가 되죠. QED가 됩니다. 전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U1 빼기 U2는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U가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그 W 이퀄 QV랑 똑같은 겁니다. U 이퀄 QV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 QV2가 U2고요. 빼기 QV1 요게 U1입니다. 왜냐하면 V1, V2가 1쿨롱당 포텐셜 에너지니까 거기에 실제 전하량 Q를 곱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V2 빼기 V가 결국에 여기에 이제 전지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V죠. V라는 게 요 부분에 V면은 요 부분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 빼기 0인 거죠. 이게 V2 빼기 V1이. V2 빼기 V1의 차이가 결국에 여기에 연결된 전지의 전위차, 전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QV가 되는 거죠. 이거. 이게 연결고리를 좀 찾는 겁니다. 여기가 QV가 됩니다. QV.
그럼 결국에 QV가 QED죠. 예, QV가 QED니까 예, V가 ED가 됩니다. 이 말은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D분의 V.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를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힘이니까 뉴턴 퍼 쿨롱이라고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위 차이로 나타냈을 때 볼트 퍼 미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아까 그 거리에 따른 전위 그래프에서 기울기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기울기하고 경사가 급할수록 중력이 크듯이 전위의 경사가 급하면 전기장이 큰 겁니다. 전기장이. 그러면 결국에 전기력이 큰 거죠. 전기력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결국에 전기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니까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다가 전하를 곱한 게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되죠. 그리고 전기력 QE가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작용했을 때 일이 QED니까 간단히 딱 해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그냥 기억하기보다는 V 이꼴 ED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QV 이꼴 QED로 기억을 하는 게 좀 더 물리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거고, 그래서 요 두 식이 에너지죠.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요 그림이 이 모든 걸 설명을 해줘요. 요 그림이. 요게 이제 아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 전기장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중력에서 중력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위가 높은 곳이고 여기가 전위가 낮은 곳이다. 중력장으로 보면 높이가 높고 높이가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요 평행판 축전기 내의 전기장은 마치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니까 균일한 중력장하고 유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경사도가 일정한 경사로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까 그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가지고 전기력과 반대 방향을 줘서 저장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을 갖다가 이게 잡고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비유가 되는 거고, 경사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속도가 일정하고 중력이 일정하죠. 이 합력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전기장이 일정하니까 전기력이 일정하고, 이런 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분의 V가 결국에 전기장에 비례한다. 경사도죠. D분의 V가 역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경사가 급할수록 이 합력이 커지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런 걸 약간 비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느낌적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평행판 축전기 내 균일한 전기장은 딱 중력으로 치면은 경사도가 일정한 이 상황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각 지점의 전위는 다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여기가 V고 여기가 0이면은 이제 요 각 지점에서의 전위는 다른데 전기장은 똑같습니다. 기울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중력으로 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다 다르지만 중력하고 수직 간격의 합력은 같죠.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쌍극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구성된 단위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그 극성을 가지죠. 그래서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이렇게 수도꼭지에 물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물을 흘리는데 이게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든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든 물이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물이 실제로 휘어요. 잘 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물이 전기쌍극자여서 그래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부분이 끌려올 거고, 그죠?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부분이 끌려와가지고 결국엔 끌려옵니다. 쌍극자고. 그다음에 등전이면은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제가 그 전이라는 게 높이하고 비유가 되기 때문에 지도로 치면은 그 등고선이 등전이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역학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이게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의 주위에 전위의 분포를 보면은 플러스 전하 주위에는 높이가 높고요. 마이너스 전하 주변은 이제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짜기고. 그럼 전기력선이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양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경사가 진 산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경사가 급하면 전기력이 센 거예요. 전기장이 세고. 그래서 이게 멀리 가면요, 이제 수평면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요게 결국에 전기 쌍극자거든요. 전기 쌍극자를 멀리서 바라보면 전기적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전이면은 등고선하고 유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등고선을 보면요,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mg 사인 세타에. 마찬가지로 등전이면의 수직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이고, 이게 좁을수록 등고선에서 이게 좁을수록 경사가 급한 거죠. 이 때문에 등전이면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전체적으로 전위 차이가 크다라는 거니까 큰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전위라는 개념은 그 중력에서 높이의 개념하고 같이 연관지어 가지고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진짜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 축전기 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